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은 영장 심사를 위해서 PPT 178장을 준비했다며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 10분쯤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전 재판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 그리고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넉 달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놓인 데 대한 심정 그리고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함께 차량을 타고 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서 6명이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 법정안 신문 과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힐지 또 어떤 내용을 밝힌다면 어떤 내용의 의견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벌써 영장심사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내란 특검 측이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한 뒤에 곧장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법원 서관 321호 그러니까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 바로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집행이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 영장 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그리고 조사를 맡았던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PPT 178장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신문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신문은 물론 이후에 재판부 고심도 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거로 현재까지 전망이 되는데요.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그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의전 차량이 아니라 호송 차량을 통해서 구치소로 이동할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검은 구치소 이동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경호처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법원 상황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통해서 각 기관들도 이번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법원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찬성 그리고 반대단체 100명 남짓한 인원들이 모여 있고요. 집회 시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안전 펜스를 설치해서 이 집회 인원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충돌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영장 관련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법원 근처에 기동대 30여 개 부대 병력 2천여 명을 투입해서 현장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 역시도 이 출입문을 일부 폐쇄를 하는 등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들을 적시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에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했기 때문에 이 다른 장관들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한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가 됐고요. 또 계엄 이후에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이 법적 하자를 보완하고자 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포함이 됐고요.
또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경호처의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담겼습니다. 네, 혐의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했던 것은 합당한 지시였다는 입장이고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도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소환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 구속 심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내란 특검의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분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와서 이 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죠. 특검은 당시의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란에 가담을 했는지, 또 계엄 직후에 직권을 남용해서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구속영장 심사부터 수사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신문이 언제 끝나고 또 언제 결론이 나올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